네, 아주 재밌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어쩌면 8월 1일에 비공개 미팅을 통해서 합의와 관련된 소식이 등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루머에 대해서 짚어봤었는데 이 소스 자체가 조금 명확하지가 않고 너무 허접하잖아요. 지금 딱 봐도 이 다이어리에 적힌 8월 1일 아침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SEC와 리플이 미팅을 한다라는 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이게 지금 SEC 내부 직원의 메모인 것으로 내가 아는 사람의 동생이 SEC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일정표가 지금 유출이 된 거야 라고 해서 지금 이게 확산이 되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신빙성 자체가 이거 좀 애매한데, 이것만 바라보고 이게 그 아는 사람의 동생인데 SEC에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의 다이어리에 SEC와 리플이 비공개 미팅을 8월 1일 아침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진행을 한다 라고 어떤 신빙성 있게 바라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계속 뭔가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SEC와 리플랩스 9시 반부터 12시 반이 아니고 12시 45분, 네, 디테일하네요. 이렇게 적혀 있었던 이 메모.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SEC 선샤인 미팅 캘린더를 보니까 8월 1일에 지금 비공개 미팅이 잡혀 있는 겁니다. 이건 뭐지 싶은 거죠. 지금 시간대는 조금 달라요. 오후 2시에 열리는 거고 이 다이어리에는 9시 반에서 12시 45분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7월 25일에 열렸던 SEC의 비공개 미팅이 리플과 관련된 것이었고 8월 1일에 지금 예정된 비공개 미팅 역시 리플과 관련된 것이라면, SEC랑 리플이 지금 만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8월 1일에도 오전에는 리플과 만나서 협상 벌이고 오후에 자체적으로 내부 비공개 회의를 여는 게 아닌가, 그런 식의 어떤 추측은 가능하죠. 상황적인 추측. 그래서 8월 1일이 또 굉장한 지금 관전 포인트로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만약에 7월 25일도 리플과 관련이었던 거고, 사실 리플과 관련이 있었던 건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리플과 만약에 관련이 돼 있고 8월 1일도 리플과 관련이 돼 있는 거라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미팅을 계속 비공개로 여는 것이라면, 그런 식으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거는 벌금에 대한 부분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전제는 SEC의 최근 비공개 미팅이 리플 소송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는 것이라면, 이런 전제가 깔렸을 때, 만약에라는 이런 전제가 깔렸을 때 그런 생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 자체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가처분 소송 제기 또는 합의, 행정 절차 제기 또는 합의, 소송 청구 합의, 이런 얘기들이 지금 8월 1일 SEC 비공개 미팅을 통해서 안건으로 제기가 돼 있어서, 이것도 사실 리플 아니면은 바이낸스 사건일 것 같다라는 거죠. 암호화폐 사건의 국현에서 다 바라봤을 때는 내용이 딱 바이낸스 아니면 리플인데, 그런데 우리는 정서적으로 왠지 리플일 것 같고 그런 생각이 강하게 지속적으로 들고 있는 것이고,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이 메모 쪼가리 하나 지금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힌트를 제기를 해주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 보니까 8월 1일 SEC 비공개 미팅에 대해서 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결국에는 벌금 액수이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양측이 뭔가 조율을 하고 기싸움을 한다라면 결국에는 유일한 쟁점은 벌금 액수를 얼마로 할 것이냐. SEC가 초기에 20억 달러 벌금 요구했다가 거의 미친놈 소리 들었잖아요. 그러다가 리플은 또 1000만 달러 이하는 천만 달러 이하가 아니면 말도 안 돼. 1000만 달러 이하는 우리가 억셉할 수 있어. 이런 입장. 그러다가 테라폼 랩스 합의 금액이 공개가 되면서 SEC가 하는 얘기가, 야, 니네 기준으로 따지더라도 테라폼 랩스에 대해서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하더라도 1억 200만 달러야 라는 부분을 법원에 제출하는 문건에다가 적시를 하면서,
20억 달러에서 1억 200만 달러까지 SEC가 양보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로 지금 해석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양측이 지금 뭔가 기싸움을 하고 있을 법하기도 하고, 얼추 1억 달러 언저리에서는 리플 입장에서도 소송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한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말해서 1억 달러 언저리에서 합의를 하면 뭐 항소도 상고도 없이 그냥 끝, 게임 끝, 이게 정리가 된다라면 1억 달러는 할만한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리플도 지금 머리를 많이 굴리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SEC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관점, 분위기, 환경 자체가 급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우악스럽고 거지 같은 스탠스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고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정말 바라기만 했던 전격적인 합의,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또 지금 깔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차트도 예쁘게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고래들의 매집도 되게 빡세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소송까지만 잘 마무리가 되면 정말 모르긴 몰라도 전고 돌파 테스트 정도는, 역사적인 고점 테스트 정도는 뭐 쉽게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개인적으로는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기대는 하고 있는데, 정말 뭔가 SEC 내부적으로 기대 포인트를 자꾸 올릴 만한 그럴 법한 상황들이 포착되고 있어서 꽤나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러니까 리플 진영에서도 이 정치권에 대해서, 정치권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액션을 취하는 행동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는 의원들과 거리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 민주당은 반암호화폐 정책을 펼치며 유권자들의 표를 잃고 있지만, 공화당은 미국 내 기술 혁신을 포용하고 장려하면서 표를 얻어가고 있다. 지금은 암호화폐 산업에 명확한 규제를 갖춘 다른 많은 주요 경제국과 정부를 미국이 따라잡아야 할 때다. 유럽 정도만 해봐.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아저씨가 이제 이런 멘트를 날린 계기는, 이번에 브래드 셔먼, 이 양반도 완전 또라이끼가 좀 있는 사람인데,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 의원이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 지금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화가 끝나고 나면 이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멘트를 날리니까 갈링하우스 형이 지금 열받은 거죠. 이런 비용신하면서인지 이렇게 해리스 부통령에게 전하는 멘트의 형식을 띠고 멘트를 날렸습니다. 사실 최근에 민주당 암호화폐 관련 원탁 회의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초청이 됐었잖아요. 그만큼 나름 민주당 정부를 향해서 업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멘트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민주당 정부 아래서 리플랩스가 정말 너무 개같은 고생을 많이 해서 사실 갈링하우스 CEO 입장에서는 이런 멘트조차도 하기 싫을 법도 한데, 어쨌든 누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100% 예단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적어도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암호화폐 정책만큼은 안 된다. 그게 왜 안 된다는 건지 이제 좀 현실을 조금 제대로 바라봐라. 뭐 이렇게 또 의도를 가지고 있는 멘트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됐습니다. 최근에 리플랩스에서 트럼프 캠프에 30만 달러 규모의 XRP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캠프가 지난 5월에 후원금 결제 수단에다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 등 몇 개 암호화폐 결제 옵션에 추가를 했었는데, 뭐 화답을 한 거로 바라볼 수 있겠죠. 트럼프 캠프는 특히 지금까지 4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기부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만약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신한 대통령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된다라면, 뭐 지금 사실상 확정이잖아요. 그런다라면 그런 이후 상황을 염두에 둔다라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어떤 액션이 적합할 것인가, 이런 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의 어떤 지지율 상황과 맞물려서 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또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크립토 데일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겐슬러가 사임을 할 경우에는 XRP, 솔라나 그리고 밈코인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 11월 대선에서 어떤 대선 후보가 당선되든 게리 겐슬러는 2025년 초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럴 경우에 리플, 솔라나, 신규 밈코인 등이 수혜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설사 민주당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겐슬러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책 스탠스 자체가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잡게 되더라도 지금 수준의 암호화폐 정책 스탠스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겐슬러가 계속 앉아서 자리를 보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또 전제로 깔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겐슬러가 사임하면 SEC는 리플 소송에서 얻은 약식 판결과 관련한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트럼프 승리 확률이 높아진 뒤에 XRP 가격이 급등한 것은 이런 시나리오에 힘을 실어준다. 또 솔라나 현물 ETF 승인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솔라나의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새로 출범하는 SEC 행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한다라면 신규 출시되는 암호화폐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AI 기능, 스테이킹 등 유틸리티가 추가된 신규 민코인들 수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XRP와 솔라나, 민코인 대선 이후에 강세를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짚어봤지만 역사적으로 미국 대선 이후에는 어느 당에서 선거에서 이기든 항상 암호화폐 시장은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까지 조금 바라보고 특히나 올해는 반감기 랠리가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긍정적인 포인트 지점들이 맞물리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솔라나의 약진이 참 눈에 띕니다. 지금 BNB 제치고 4위로 전체 랭킹 4위로 올라섰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제치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바이낸스, XRP 이런 랭킹 순위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팔라우 정부가 이 솔라나 기반의 디지털 거주 아이디를 발급을 한 게 또 이슈적으로는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나 이제 팔라우 같은 경우에는 도시국가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국가 차원의 블록체인 적극 도입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상당히 흥미진진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차 더 확산되고 확장되는 상황과 관련해서 일단 솔라나를 이런 식의 의미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로 따지면은 디지털 주민등록증을 솔라나 기반으로 한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더 큰 국가, 더 많은 국가들로 확장되는 멀지 않은 미래를 떠올려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포인트 지점이라고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솔라나 기반으로 법적 신분증이 발급된 첫 번째 사례라는 거. 이제 솔라나는 사실 중간중간 뻥만 안 나면 돼요. 갑자기 네트워크 멈추고 막 요딴 것만 반복 안 하고 이제 그런 게 없어야겠죠. 그런 상황만 생기지 않는다라면 인기도 많고 기관들의 어떤 관심도 높은 종목이라서 특히나 이렇게 채택도 의미 있는 채택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점만 좀 보완을 하면 정말 굉장히 혁신적인 블록체인 혁신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블록체인 혁신 시대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티멘트가 의미부여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솔라나가 오늘 바이낸스를 제치고 4년 이상 거래된 암호화폐들 가운데 처음으로 4위에 오르는 역사를 만들었다. 지난 2주 동안 솔라나는 35%, BNB는 10% 성장률을 보이면서 솔라나의 모멘텀이 확인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해석을 던지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번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아주 그냥 전폭적인 얘기들을 그냥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을 제시하겠다라는 게 있는데 4가지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첫 번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20만 개 넘는 비트코인을 연준에다가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양도하겠다. 대박이죠 진짜.
대박인 멘트를 지금 아무렇지 않게 너무 많이 날리고 있어서 약간 조금 진짜 이렇게 되면 어떨까 짜릿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하루에 비트코인 550개씩 총 400만 개를 보유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BTC USD 거래 페어에 대한 국세청 과세 그리고 신고 요구를 금지하겠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미국 부동산 양도세 유예 제도의 적격 자산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면 양도세 유예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대박이죠. 이거 부자들 듣기에는 진짜 솔깃할 겁니다. 그래서 케네디가 정말 작정하고 멘트를 쏟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를 사실 암호화폐 어떤 지지와 관련해서는 야 너보다 나거든? 야 나야 나. 뭐 이렇게 약간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렇게 트럼프를 압박하는 그런 멘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멘트들은 사실 웬만한 토론회에서 맞붙는 것보다 훨씬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 트럼프 연설을 앞두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화끈하게 공세를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비트코인에 대한 트럼프의 새로운 열정은 환영하지만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본격적인 담론을 시작한 것은 겨우 몇 주밖에 되지 않았다. 더욱이 트럼프는 2021년에 비트코인은 사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라고 트럼프를 향해서 나를 세우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친화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대선 후보 1등은 나야 나 적어도 비트코인 분야에서는 나라니까 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트럼프에 대한 연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과연 어떤 멘트를 하게 될 것인가. 어쩌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이런 공세가 계기가 돼서 조금 더 격한 멘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좀 기대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서 케네디 주니어가 덧붙인 멘트는 비트코인은 우리의 영혼,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와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가치가 어떻게 일치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뭔가 트럼프의 어떤 이 성정을 아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건드리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과연 트럼프가 내슈빌 선언이라고 표현될 법한 그 정도 수위의 멘트를 하게 될지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정도의 어떤 비트코인 지지 멘트를 할지 그 수위가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시작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지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에 대한 멘트가 이런 시장의 기대에 부응한다라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니면 또 실망 매물로 던져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진진한 주말인데 좀 시장 객관적으로 잘 바라보시면서 차분하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